기반시설 중,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니까 요 사업을 하려면 미리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조사 청량을 다 하고 입안을 해서 협의심을 거쳐서 도로부지 결정한다니까. 자, 도로 설치하기 위한 결정이 되면, 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로 설치하고 공원 만들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돈 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 기본, 수조 원도 들 수 있어요. 고속철도 하나 만들어 봐요. 그래서 시설이 결정이 되면 석 달 내에 재원 조달이란 말을 써요. 또는 그 땅 주인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요, 왜 단계별이란 말 쓰냐면은 이거 시험에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도로부지로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 결정 났잖아요. 정도면 고시까지 했겠지. 그러면 도로가 설치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년 내에 공사 착수하는 구간이다. 돈이 한 6천억 들면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1단계 집행계획을 짜는 거예요. 3년 뒤에는 할까? 2단계로 짜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 속에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짜기 때문에 집행계획이란 말은 돈 드는 계획이다 이 말이요.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몇 단계로?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재원 조달하기 위한, 돈 들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내에 짠다고? 아니, 3개월 내에 짜야 돼요. 요거 작년 시즌 중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2년 내에 짜다가 3개월로 바꿨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봐요. 일단 얘기 좀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3개월 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돼요. 자,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내에 착공할 거야.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단계로 짠다.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갔지. 그럼 매년 2단계 집행계획 중에 3년 내에 할 부분이 있으면 1단계로 업시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짜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한 자가 짜요. 입안권자 우리 배울 때 특별시 등등 시장군수, 예외로 국토교통부 도지사. 입안을 한 자가 짜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어. 자, 그럼 맨 밑에 수리권자 보세요. 원칙.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군수는 야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거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 동그라미 해야지 이제 3개월 이내에 밑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줄치고 등을 포함하는 뭘 수립하래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 예외는 지금 냅두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바로 밑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 보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2번에 구분 있나요? 구분? 1.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몇 년? 동그라미.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제2단계에 포함되도록 해줍니다. 몇 년 기준? 3년. 아유, 꼼꼼한 숫자가 너무 나오니까 입으로 막 떠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유동적 보세요. 유동적. 속이 안 좋아서 유동식을 먹으라. 뭐 이런. 특별시 등 시장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하여 3년 내 시설사업 시행할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되고 얼마 이내에 짜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짠다.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의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있나요? 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 봐요. 이게 지금 도로부지가 결정이 났지.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제. 자, 이 안에 땅 가진 A가 있을 거 아니요. 자기 A 땅을 포함해서 밀어버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요. 그런데 A 땅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2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살고 있었는데 단독주택도 철거하고 이 위에 건물이든 모든 걸 철거하고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였어.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설 부지로 묶이면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법은 뭐라고 되냐면 해당 시설 이외의 이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여러분들의 땅이 도로부지, 공원부지 등으로 묶여버리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하고 나의 땅이라고 하는 재산권, 사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은 어디로 우선시킬까? 왜?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과목 이름이, 자, 공법이란 말 속에는 공공의 이익이 더 앞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자,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더 이상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서울시에서 6차선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그리고 공공용지 묶였잖아요. 묶어놓고 3년, 5년, 7년, 10년, 15년 갔어. 15년간 묶어놓으면 15년간 이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15년간 건축을 못 하잖아요. 땅값 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이 땅 팔려 안 팔려요? 공공용지로 묶인 땅이라니까요. 세금은 내 안 내요? 나의 땅이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저 입장이면 열 받아 안 받아? 많이 받지.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용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건축을 못하니까 신축은커녕 증축도 못한다니까? 열받잖아요. 그런데 묶인 지가 10년이 넘었네? 10년 이상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헌법의 조문이 몇 개냐? 딸랑 130개밖에 없어요. 1987년도 만드는 헌법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헌법에 뭐라고 되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가 헌법에다가. 그런데 이 떨거지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국토개혁법 있지요. 이거는요 법대에서는 법으로 치지도 않아요. 이걸 잡쓰레기로 봐요. 법이라고 그러면 민법,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 뭐 이런 게 법이요. 민법 선생님 얼굴이 벌써 환하잖아요. 법 같은 걸 가르치거든. 나는 잡것들 가르치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했는데 이 하위 떨거지법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부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미집행 방치하고 재산권의 과잉침해 아니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제도를 만드는 게. 헌법재판소 소송을 했더니 99년 10월 21일자로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어요. 그 당시 판결문 보고 책 쓴 게 어제 같은데 뭐라고 판사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했냐면 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사업 안 하고 미집행하고 보상도 안 하고 묶고 나서면 좀 심하다. 빨리 손봐라 해서 묶어놓은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면 서울시장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 1월 달에 매수 청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매수 청구란 말은 여기다가 얘를 붙여버리면 한다는 매자고 얘를 빼버리잖아요. 산다는 매자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매매계약이란 말 배우잖아요. 매라는 것은 팔고 사고 계약. 그래서 내 땅을 사가지고 좀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서울시장님. 왜? 어차피 저 내 땅 개인들끼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립니다. 세금만 나오잖아요. 건물도 못 짓고 이게 뭔 짓이요? 이렇게 되는. 그럼 지자체에서 내 땅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하려면 시설부지 묶어놓고 몇 년 넘도록 안 하고 있어야 되고 지목이 자